변두리 역사. 동력기관의 발명과 혁신을 통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빨리를 외치며 최고 속도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속도는 국가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 경쟁에서 기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기차가 운행되었을 때 평균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했지만, 열차의 역사는 속도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다른 교통수단보다 꾸준히 속도 향상에 몰입합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나 자동차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아도 가장 빠른 기차를 묻는 질문에는 떼제베, 신칸센, KTX라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말이나 자동차에 비해 느리게 달렸던 열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증기기관차로 거듭났고, 20세기 초에는 디젤 전기기관차가 시속 337km로 달리면서 빠르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2007년 프랑스의 떼제베가 시속 574.8km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총알처럼 빨리 달리는 기차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일 위를 달리는 바퀴를 가진 열차는 기술적 구조적 한계 때문에 안전에 부담을 덜 주는 시속 400km 이하의 속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이보다 빠른 속력으로 레일과 바퀴가 접촉하게 되면 마모가 심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탈선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마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정 이상의 속도는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에어로트레인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오늘은 뛰어난 속도에도 불구하고 공룡기업에 의해 뭉개진 철도 운송의 혁신, 에어로트레인, 불어로 아에로트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억울한 스토리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더 빠른 기차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던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이미 1954년 시속 331km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기차의 속도와 관련해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속도가 높을수록 기차가 위험해지는 문제였습니다. 철로와 철바퀴가 서로 마주보며 밀어내는 구조에서는 안전 최대 속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 덕택에 기차가 달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 때문에 더 빨리 달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때 철로와 그 위를 달리는 바퀴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는 오히려 음속을 넘는 속도까지 달릴 수 있음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으니, 항공기술자이면서 과학자였던 장 베르탱이었습니다. 베르탱은 기차를 땅에서 굴리지 않고 하늘에서 날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날아다니는 기차일 수도 있고 달리는 비행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베르탱은 우연한 계기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르탱은 비행기 엔진 소음 감소에 대해 여러 항공기술 관련자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그와 동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되는데, 기체와 지면 사이의 짙은 공기 때문에 비행기가 낮게 날수록 양력은 상승하고 항력은 감소하는 지면효과였습니다. 비행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고속기차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지면효과를 기차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러 관련 연구를 구해서 검토한 후 그것들이 실패한 원인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출원한 많은 특허 중 호버크래프트의 원리를 기차와 결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체를 공중에 띄워 움직이게 하는 이 원리는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영국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베르탱의 이론대로라면 이 기차는 모노레일 살짝 위에 떠서 달리기 때문에 마찰 걱정 따위 없는, 마치 날개 없는 비행기와 같았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자기부상 열차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저항을 사용하는 반면 베르탱의 기차는 지면효과를 이용했습니다.
1966년 최종 모형을 들고 정부에 찾아가서 그의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결과 파리 남부에선에 6.7km 길이의 시험 트랙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얻습니다. 그가 아에로트랭이라 이름 붙인 이 기차의 실물 견본은 당장은 땅에 붙어있지만 언제라도 하늘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개의 좌석이 설치된 아에로트랭은 그 자체의 매끄러운 디자인에서 그치지 않고 속도에서도 성능을 입증했는데 1969년 첫 테스트에서 무려 344km를 찍었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속도에서도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다음 테스트에서는 421km를 때리면서 더 큰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3년 후 진행된 세 번째 테스트를 위해 지상 5m에 18km 길이의 트랙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마저 성공한다면 트랙은 곧장 파리 도심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에로트랭은 1974년 세 번째 테스트 주행에서 이전 자신의 기록보다 살짝 빠른 430km로 달리면서 기차속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베르탱이 꿈꾸던 기차와 그것이 전 프랑스를 달리는 상상은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리성, 속도, 디자인, 안전성에 있어 기존의 바퀴 달린 기차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에어로트랭이 일단 달리기만 하면 프랑스의 철도 운송 체계는 완전히 뒤집어질 판이었습니다. 자신은 영예를 얻고 그의 기차는 혁신의 상징이 될 거라고 큰 기대를 품고 있던 베르탱은 자본, 그리고 정치인들이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74년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스라크 데스탱은 아에로트랭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떼제베를 철도 운송의 주력으로 삼고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이미 많은 기차가 철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에로트랭이 도입되면 이 고정기차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철도 체계는 프랑스 정부가 아닌 슈터이더 일렉트릭 소유였는데 이 공룡기업 창업자의 손녀가 바로 대통령 지스라크 데스탱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1975년 아에로트랭 계획은 해체되었으며 베르탱도 같은 해 암으로 사망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계획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구차한 이유를 붙입니다. 1972년 318km를 찍은 떼제베를 두고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지만 아에로트랭의 마지막 기록 430과는 100km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에로트랭의 공기 부양을 위한 장비들 때문에 소음이 크다느니 연료 소모가 심하다느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르탱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운송의 역사를 바꿀 뻔한 비운의 희생작 아에로트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